안녕하세요. 챗GPT의 바드 질문법의 저자 장대현 작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 그리고 바드를 어떻게 하면 나의 자기계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이 실마리를 찾고 그리고 얽힌 실타래와도 같은 나의 자기계발과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고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이야기보다요. 짧은 영상으로 한 영상에 한두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키워드는 발상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챗GPT는 반드시 여러분이 활용해야 됩니다.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유 때문이더라도 우리가 이 챗GPT와 바드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삶에 안겨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고 이것이 외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외면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외면하더라도 이 인공지능의 진보는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좋은 생각을 가진, 바른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코딩하는 어떠한 이러한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처럼 각 분야에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가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향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멀어지기 위해선 더욱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뭐가 중요합니까? 발상입니다. 챗GPT가 가장 잘하는 것.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 한계로 어찌 보면 봉착하고 직면해야 되는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 발상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의 일어남입니다. 생각이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또 발상이라는 것 말고 또 우리가 구상한다 그러죠. 구상. 생각을 짜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짜내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을 일으키려고 해도 생각이 나다가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한계 있죠.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이 구상과 그리고 이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정답이 아닙니다. 일어난 생각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에 취사 선택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쓰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생각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지혜로운 것, 그리고 더 적합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읽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강의를 듣기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구상과 발상을 완벽하게 챗GPT에게 몰아주고 우리 대신 그것을 해. 여러분, 그러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발상과 구상을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계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도구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생성해주는 여러분 그 생각들은 다시 말하지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의 막힌 그 생각의 혀를 뚫어주는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한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경험, 한 사람의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이 정보들이 지금 이 챗GPT와 바드에 어찌 보면 저장돼 있고 그것을 학습한 뒤에 오늘 우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생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짜내고 생각을 구상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유익하죠. 왜요?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우리의 사고력도 잘하고 우리의 창조력도 잘합니다. 챗GPT가 던져주는 답변에 의존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메말라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의존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생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자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육체의 힘을 위해서 손으로 땅을 파거나 삽으로 땅을 파거나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포크레인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육체의 힘이 더 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것, 삽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비유가 완벽하게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요점은 뭐냐면 챗GPT를 도구로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빈 여백을 채워주는, 오늘 우리의 경험의 한계, 우리의 정보의 한계를 한번 뚫어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막혀있던 과정 속에서 이 챗GPT와 바드가 던져주는 그러한 생각들, 우리의 질문에 대해 생성해주는 그 답변들이 우리의 생각에 혀를 뚫어줘서 이전에는 닿지 못했던 더 창의적인 생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 뇌의 폭발이라고 하는 것, 발상과 구상을 통해 끊임없는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안 날 때 누군가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스승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질문을 갖고 책을 보다가 책의 저자가 풀어나간 그 생각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발상과 구상의 도구로 챗GPT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것 외에 챗GPT와 바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요, 이전 세대는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여러분들은 챗GPT를 통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4, 5개월 동안 챗GPT를 활용하면서 누렸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나의 발상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나의 구상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항상 구상과 발상은 한계에 직면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됐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질문을 받아줄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바로 옆에. 저 같은 경우는 유료로 챗GPT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2만 6, 7천 원을 내면 끊임없이 답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답변 속에는, 생성된 그 답변 속에는 정답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허구가 있고 오답도 있고, 어떤 전체상에 입각한 지혜로운 답변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식도 만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를 활용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죠? 발상의 도구, 구상의 도구, 내 질문에 그냥 내 생각을 돕는 도구를 옆에 두고 살아갑니다. 땅을 파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삽에 비유할까요? 아니면 포크레인에 비견할까요?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첫 세대예요. 인류에 있어서 인류 그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혜택, 발상과 구상을 돕는 그, 이걸 존재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러한 도구를 항상 옆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면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글 쓰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일단 그것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못하는 독서, 못하는 글쓰기, 못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못하는 책 읽기와 못하는 글쓰기와 못하는 질문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되고, 어떤 지도를 받지 않더라도요, 그 축적 속에서 이루는 진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챗GPT에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되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더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좋은 질문 던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한 질문이라도 한번 던져보는, 그것이 축적되다 보면 좋은 것과 좋지 못한 질문을 스스로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상과 구상의 도구로 이 챗GPT와 바드를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통해서 지도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상과 구상을 함에 있어 챗GPT와 바드를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생각, 하나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책상입니다. 책상은 말 그대로 붙을착이에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붙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에 수많은 답이 생성이 됐어요. 챗GPT를 통해, 바드를 통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생각이 흘러가요. 근데 그 흐르는 생각, 흐르는 발상의 그 아이디어들 가운데 나에게 착 달라붙는 어떤 생각들이
챗GPT의 답변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좋아서 착 달라붙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발상의 도구로 챗GPT를 활용해 보세요. 구상의 도구로 챗GPT를 활용해 보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착상의 순간이 좀 더 자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도구로, 발상의 도구로, 구상의 도구로. 그래서 착상의 도구로 챗GPT와 바드 활용하기 원하신다면요. 아무 질문이나 던져보세요. 궁금한 모든 것을 던져보세요. 일단 의문을 질문으로 바꿔 던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챗GPT 바드 질문법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곳에 제가 수록한 21가지 질문법은 제가 지난 25년간 독서 어떤 글쓰기 질문법 전문가로 연구해 왔던 것들을 집어넣었다기보다 그것을 디폴트로 해서 지난 3, 4개월 동안 계속 챗GPT에 수천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챗GPT 바디에 가장 적합한 그런 질문 유형을 새롭게 네이밍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법 책을 쓴다고 한다면 지금 써야 될 내용, 이 책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챗GPT와 바드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이 안에 수록한 21가지 유형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발상과 구상과 착상을 위한 질문 던지기. 책에서는 브레인스토밍 질문 던지기라고 하는 그런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와 바드가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에 막힌 그런 혈도 뚫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 것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